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제 키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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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전화를 걸어 협상을 하자고 간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150개국이 그의 관세를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당황해서 전화를 받고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역 재앙을 피하기 위해 구걸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협상하지도 대응하지도 않고 미국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항의와 협상 타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몇몇 동맹국만 나타났고 나머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깜짝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150개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호적인 서한이 아니라 관세 청구서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판매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공정하겠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대담한 조치였지만 거의 즉시 역효과를 냈습니다. 월마트조차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즈니스 행사에서 트럼프는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화를 원하는 국가가 150개나 되지만 그 모든 국가를 상대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는 크고 분명했고 전 세계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는 대담한 광복절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무역 흑자를 내는 모든 국가, 즉 미국에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사는 국가는 최대 50%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일자 트럼프는 각국이 새로운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도록 90일간의 유예를 제안했고 이제 그 유예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무역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는 특별한 것을 약속했습니다. 90일 안에 90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승리, 새로운 계약, 새로운 파트너십. 하지만 거의 3개월이 지나도록 구속력 있는 거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과의 소위 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성명서이자 미화된 보도자료로 판명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문서에는 협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규칙 시행 방법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분기 미국 수출이 이 정도 감소했다는 우려스러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든 경제를 부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 대중은 실체도 없고 헤드라인만 공허하며 실질적인 변화도 없는 무대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모든 거래가 무의미하고 모든 약속이 깨진다면이 정책은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 두 국가 매니 스콧 베산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트럼프의 최고 무역팀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인내심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직접 숫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각국은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협상 없이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통보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허풍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은 많은 수입품에 평균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특히 멕시코, 베트남, 한국처럼 무역 흑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훨씬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영국이 운이 좋아서 협상을 조기에 단 몇 %로 마무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국의 평균 관세를 50세트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세계 무역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급망을 흔들고 기업에 피해를 주며 미국 내 일상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 있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역 거래를 체결하려면 시간과 계획, 많은 정부 부처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할 경우 자국 내 반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서두르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팀은 수십 개 국가에 공식 관세 서한을 보내 정확히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구조화된 집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경제적 압박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관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일상용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내 가격 인상과 글로벌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기업들도 걱정하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미 스트레스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국가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무역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부르든 경제 전쟁이라고 부르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150개국이 마침내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가를 치르는데 동의할까요? 아니면은 사상 최대의 무역 전쟁으로 직행할까요? 수잔 슈왑 전 미국 무역 대표는 직설적이고 냉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모로 글로벌 관세를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공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는 외국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결국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첫 번째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의 92%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불되었습니다. 지불되었습니다. 세계를 처벌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현명한 무역 정책일까요?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드는 허풍일까요?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동안 일반 미국인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세는 정책 문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가 현재 관세가 가장 큰 재정적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불과 한 달 전 58%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빠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4월 한 달에만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 상점과 지방 기업이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소유주들은 잔인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고객을 잃을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줄이고 직원을 줄일까요? 일부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산 면 후드티가 이제 $7 더 비쌉니다. 중국산 기본 전자레인지에 $28를 더합니다. 이들은 사치품이 아니라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 문제나 시장 수요 때문이 아니라 허구에 기반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이 치약, 식료품 또는 학용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그들은 정치적 도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은 어느 시점에서 충분하다고 말할까요? 트럼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미국이 마침내 운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 통제는 공문서나 가짜 거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획 및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글로벌 무역을 결과보다 드라마가 더 중요한 리얼리티 쇼처럼 취급하는 위험한 환상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킬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재건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은 배신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촉발된 인플레이션은 정중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물가 안정과 공급망의 흐름을 유지하는 무역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제 몇 주 만에 그 시스템 전체가 뚜렷한 대체물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의 공격적인 미국 관세 정책은 대담하고 새로운 전술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대공황을 심화시킨 악명 높은 1930점 스무트 할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제 그 재앙적인 시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치솟아 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의 과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러시안 룰렛이며 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척하지 말자. 관세는 종종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무역을 처벌하는 애국적인 방패로 판매됩니다. 하지만 역사와 경제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전 세계적인 반발 미중 무역 전쟁은 2088억에서 2019억으로 벌어진 마지막 경고였어야 합니다. 대신 워싱턴은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도박을 걸고 2배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재료를 냄비에 넣으면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쓴 스튜가 나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공평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경기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입 관세로 인해 매일 약 1조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고립주의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눈사태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60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최소 몇 퍼센트포인트 상승할 것이며 공장은 호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힘을 얻지 못하고 허둥대게 될 것입니다. 4월 2025년 IMF와 세계은행 회의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유엔은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알리는 위험성 아래인 23%만 예측했습니다. 아니진입니다. 원인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책 예측 불가능성,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이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전쟁은 자국 경제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협상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헤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의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산 제품 600억 유로를 겨냥한 계획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주류 등 일부 품목은 일단 유예되었지만 브뤼셀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관세에 대한 제로 대 제로 거래 제한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격적인 무역 바주카포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럽은 보복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U가 대체 공급 업체를 잠그면 잃어버린 무역 연결고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은 새로운 자동차 관세로 인해 이미 2% 감소했습니다. 도쿄는 자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한편 인도의 전략은 미국의 양보 대가로 관세 완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만은 관세가 불합리하다고 말했지만 확전 대신 외교를 선택했고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보복을 피하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조차도 이제 최대 무역 파트너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플레이어로 여겨지지 않고 불안정한 와일드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30의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관세는 국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시킵니다. 그런데도 9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똑같은 파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잔인합니다. 전 세계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파는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역사적으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수단이었지만 지렛대는 정당성과 조정이 뒷받침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한 것은 대규모 일방주의로 동의나 일정, 법적 선례 없이 150개국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어떤 관세가 부과되느냐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타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